네,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자리에 네. 어차피 저희가 자리를 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보통 이 자리가 주연 배우가 앉는 자리잖아요. 네, 네. 아니 감독님 앉으세요. 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백하게 감독님이신 거 맞으시죠?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쓰고 연출한 백승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궂은 날씨에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지하철 파업한다고 또 오다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저도 와주셔서 영화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보통 비는 저기 그 원빈, 뭐 현빈 이렇게 전여빈 뭐 배우 이름에 들어가는 이름이잖아요. 본명 맞으신 거죠? 본명 맞고요. 저기 네.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촬영 감독 이름이 백성빈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또 같은 영화 학교 또 선후배 출신이다 보니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 네. 작업하면서 뭐 이름 때문에 만나다기보다는 저희 백성빈 촬영 감독의 전전작이 죄 많은 소녀였어요. 연결고리가 있네요. 네네. 네. 또 전여빈 그리고 전여빈 배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쓰리빈, 네. 네. 전여 배우님 네. 나중에 한번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감독님 인사 들었습니다. 저희 뭐 낭만 감성 하면은 1999 면에 그 오랜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이 영화에서는 중년의 연기까지 커버를 하는데도 여전히 청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심희섭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준 역할을 맡았던 심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끝나셨어요? 네,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붙일 게 없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다채로운 모습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셔서 오늘은 정말 할 말도 많을 것 같은데 미리 들어오기 전에 자기한테는 질문을 1개 반만 해달라. 그래서 저는 반 개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계신 또 배우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이분은 뭐 지금은 가장 잘 알려진 수식어는 송중기가 선택한 남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마침 또 이분께서 이름 끝에 빈이 들어가요. 네. 맞죠? 네. 네, 심희섭 배우님이 좀 쫄리실 텐데, 네. 네, 그러면 감독님과 같이 빈을 나눠 쓰는 네, 홍사빈 배우님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내일 또 만나에서 어린 동준 역할 맡은 홍사빈입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또 제일 영화를 연달아서 2작품을 개봉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호시절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랑 만났는데 2작품 중에 굳이 하나만 봐야 된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지금은 당연히 안녕 내일 또 만나고요. 다음 주가 되면은 그러면 안녕 내일 또 만나로 이제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한 감성을 즐기시다가 네. 또 이제 차주 혹은 차차주에 이제 또 파란이라는 영화 네. 또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는 그러면은 파란 파격 파란 파격 뭐 장르적으로 네. 느와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일 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인데 이렇게 큰 상업 영화랑 같이 독립 영화가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시리즈 같은 작품에 출연하고 마침 아다리가 맞으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독립 영화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창구가 생기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무조건 송중기 배우가 잘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영화를 화란 때문에 안녕 내일 또 만나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사실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동준을 연기한 배우분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10대 시절과 이렇게 더 나이가 들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이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외형이 비슷한 배우를 캐스팅을 해요. 근데 이 2분한테서 어떤 점을
발견을 하시고 두 배우를 캐스팅을 하신 걸까요? 사실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GV를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이제 정성일 평론가님이랑 이제 어제는 김현미 기자님 했었는데 사실 캐스팅을 어떻게 뭐 어떤 분을 먼저 했냐는 게 질문은 저는 지금 처음 받아보는 장면인데 사실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는 홍사빈 배우를 먼저 캐스팅을 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먼저 네. 했던 것이고 그리고 홍사빈 배우는 저는 뭐 제가 어떤 단편 영화제 심사에 잠깐 참여했을 때 이제 홍사빈 배우가 출연했던 그 숭실대학교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단편 영화를 보고 너무 이 사람 누구지?라는 생각이 거의 발견의 느낌이 왔었어요. 그게 이제 폭염이라는 제목의 이제 여자 감독 영화 맞죠? 여자 감독 영화였는데 그 영화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폭염이라는 영화인데 너무 좋았어요. 네. 왓챠에 있습니다. 맞춰 있어요? 네, 어디서 구해요? 어디 OTT에 있어요? 그죠? 그렇구나. 네, 한번 보십시오. 그 저는 발견이란 말이란 제가 뭐 물론 이제 저는 다른 감독들한테 이제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으면 봐볼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저 영화 끝나고 또 이제 그 눈밝은 감독님이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그러니까 송중기 배우보다 제작자보다 먼저 발견했다 감독님이.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뭐에 그 저희 영화에 대한 존재는 모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일단 캐스팅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희섭 배우를 이제 지금 왜냐면 심희섭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거잖아요. 사실 심희섭 배우가 나이가 정확한 나이에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아무도. 없는 분이잖아요. 네,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대로 쭉 한 60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999 면회 봤을 때 얼굴이랑 똑같거든요. 그쵸?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중년의 초유배 접어드는 캐릭터와 그리고 또 소년과 청년의 이미지를 동시에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저는 사실 두 사람의 어떤 분위기가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다음 달에 찍는 영화도 이제 이런 형태의 또 캐스팅이 지금 했었는데 하고 있는 네. 중인데 그 느낌이라고 분위기라는 것들이 이제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똑같아요. 또 뭔가 이 사람이 커서 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사실 캐스팅의 조건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캐스팅의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게 물론 모든 창작자들의 또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최대한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사빈 배우님은 거의 발견처럼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왔고 심인섭 배우님은 그냥 분위기가 비슷해서. 아니요. 네. 심희섭 배우님은 홍사빈보다 훨씬 더 이제 경력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변호인의 윤중이 캐릭터는 그쵸. 거기서 뜨겁죠. 그 캐릭터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 1999 면회 김태곤 감독이랑 친구다 보니까 그 일단은 내적인 어떤 뭐랄까 이제 그런 친밀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분명히 좀 작용했고 그 뒤에 그 최동 감독님 그 영화 뭐죠? 암살이었나 맞죠? 암살에서도 그렇고 잠깐 나오는 캐릭터지만 뭔가 그 캐릭터의 신뢰가 팍팍 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그런 맥락으로 캐스팅이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긴 얘기를 돌아서 이 두 분은 별로 닮지 않았다. 그러나 감독의 어떤 이렇게 그 매의 눈으로 이분들의 내면까지 꿰뚫어보고 분위기를 생각을 해서 이 두 분을 캐스팅을 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희섭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감독님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그렇고 애초에 1순위가 아니었던 제가 왜냐하면 캐스팅 얘기하니까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로전이 됐어. 이게 제가 한번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저를 왜냐면 나이대 이미지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성숙한 남자의 이미지가 저도 떠올랐었고 그랬는데 여차저차 제게 기회가 왔다는 걸 일단 감사드린다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이유를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 제작 관련된 이제 영화사의 어떤 한 분께서 저를 좀 추천하셨던 게 아닌가 그분께서 저를 많이 푸시해 주셔서 그게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제가 캐스팅 된 게 아닌가 감독님보다는 네. 글쎄요 뭐 아무튼 뭐 저는 근데 사실 고맙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게 만약에 제가 아니고서 다른 분이 하고 이 영화를 봤었더라도 저는 굉장히 깊게
젖어들었을 것 같은, 저랑은 책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영화라,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감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청년의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수식이 되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폭넓은 나이대를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약간 올인한 이런 느낌도 이번 영화에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도 그 얘기를 방금 해주신 질문처럼 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뭐 한번 도전,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영화로서 의미가 있고, 배우로서도 그런 경험을, 한 영화는 하나지만 연기는 뭐 따지자면 여러 개의 영화를 제가 경험한 것 마냥 그런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배우로서도 너무 행복하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뭐 아마 이제 이 디테일들은 또 다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일 관건은 어떻게 심희섭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냐 이런 과제가 분명히 외형적인 어떤 부분, 표현력에 있어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영화 안에서 구조상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앉아있긴 하지만 거의 생명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촬영 현장에서 한 번도 같이 작업을 안 한 배우일 수도 있는데 케미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난 관객한테는 이 두 분이 가장 그 케미에 있어서 와닿는 어떤 감정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오히려 영화랑 연결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같이 만난 적은 없는 건 거죠? 홍상민 배우님이 네. 한 번 뵀습니다. 한 번 뵀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촬영을 한 건 아니시고 네, 촬영을 한 건 아니고 그 카페에서 이제 권영찬 배우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촬영이 저여서 쓱 가서 이제 모니터를 구경을 했다.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 동준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심희섭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네. 느낌이셨어요? 어,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 배우도 아니고 짝을 이룬 배우도 아니고 그냥 나의 미래의 모습.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권영찬 배우도 저랑 친하고 권지우 배우도 저랑 친하고 이제 심섭 선배님도 제가 이제 연기하는 역할에 성인 역할을 연기하시니까 그냥 꼭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뭐 저한테 많이 막 끌어오거나 했던 네.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냥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네, 구경꾼이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영화 보시고 궁금하셨을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실 그 모든 만약은 아프다 장강현 작가의 작품을 알라딘에서 찾아봤거든요. 주로 알라딘을 이용해서. 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런데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인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을 주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 소설가의 어떤 그러니까 동준한테는 이상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구성을 하는 큰 얼개이기도 한데 감독님은 출발을 좀 소설에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원작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영화를 좀 쓰게 되셨는지. 네, 저는 뭐 제 전작들을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소설을 쓰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동기가 영화 작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인 감각이 되게 저랑 또래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서 영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떤 좋은 소설을 쓰게 만드는 되게 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화학교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작업을 했고 그때 만들었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글을 쓰는 친구들가 주인공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 작업에서 강하늘 씨가 잠깐 나왔는데 그 강하늘 씨가 이제 제 캐릭터로 나왔었고
제 첫 번째 장편 영화인 장례식의 멤버라는 이 캐릭터에도 이주승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 네. 그 주승 친구가 지금 너무 유명해요. 나 혼자 산다 때문에. 저도 네, 보면 이주승이라고만 하면 다 알아요. 저도 그 가끔씩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주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19살이었거든요. 네. 이제 막 20살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아무튼 그 어떤 소설의 형태가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안녕내일 또 만나라는 책이 실제 존재하는 책이고 그 책 자체도 지금 이 영화의 어떤 기본 플롯과도 얼추 맞는 이야기들이었고 또 그 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떤 영화로 각색을 하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라는 어떤 칼럼을 쓰게 하는 의뢰가 들어와서 예전에 그 칼럼을 영상자료원에서 한번 썼었는데 그때는 영화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제 개인의 경험을 빗대서 이제 그 책을 이야기하는 동명의 소설을 이야기하는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을 그 의뢰인이라는 영화 만들었던 손영성 감독님이 칼럼을 우연하게 보시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그럴까 그러면서 한번 썼는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돼서 뭐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당시에만 하더라도 좀 우울하고 뭔가 이런 기분이 되게 크게 작동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것들 제가 만약에 영화학교에 안 들어왔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과 픽션과 논픽션들이 막 혼재가 되어서 지금은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이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사실은 확신이 안 들 정도의 이야기로 지금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고 싶은 동준과 그리고 글을 쓰면서 거기서 자신의 어떤 그 운명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척한 나가는 강연이 감독님에게 좀 섞여 있고 두 캐릭터로 나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 사실 강현이라는 인물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실제 저렇게 10대 시절에 헤어져서 그 뒤에 이제 소식을 모르는 하나의 또 상대 그 존재가 실제로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우주를 건너서 결국에는 그 존재를 만나러 또는 해피엔딩을 만나러 가는 뭐 이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뭐 저도 사실은 좀 뭐 이런 창작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우울증을 이제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의 관리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은 물론 이제 너무 퍼스널한 이야기였고 그거 너한테만 중요하고 너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않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지난 작업과 좀 다르게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결국 창작자 이게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또 책임이기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보면 한 인물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성향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연기를 하는 배우님들에게는 이제 그 분석이 내가 하는 연기, 그 캐릭터가 어떤지 분석하는 것들 통해서 관계 정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사빈 배우님은 그 사춘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시절이고 어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절에 윗집 남자, 그러니까 윗집 형을 같이 알아가면서 그 감정이 그냥 이상적인 이런 거에 머물지 않고 연애의 감정까지 가는 건 거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 10대 시절의 동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그 동준에게 있어서 강현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연기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 원래 제가 그냥 연기할 때도 왜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유를 따지거나 묻거나 근데 그러면은 너무 큰 문제들이 항상 생겨서 어떤 대본이나 뭘 봤을 때는 개연성도 중요하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거보다 그냥 어떻게 보일까 이 장면이 어땠으면 좋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동준이 강연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갈래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주 친한 기분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되게 형이 밉다 정도의 큰 카테고리만 잡고 현장에서 그냥 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 전에 불안하고 위태롭고 어떤 동준의 심리 같은 거는 사실 그런 게 그때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감독님이 저를 뽑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의심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왜 그럴까 이유를 잘 안 찾아서 그래서 아까 맥락이랑 이어지는 것 같기도 네. 한데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현장에서. 이게 되게 굉장히 동준이랑 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연기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렇게 시나리오를 대하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근데 사실 그 부분을 감독님도 굉장히 노린 것 같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 둘이 어떤 닮은 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멀티버스를 여행을 하면서 나를 되돌리고 싶고 성찰하는 동준보다는 10대의 동준은 오히려 굉장히 확신에 찬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기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10대의 동준을 감독님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사실 이 영화가 과거와 현재가 계속 같은 에피소드 안에서 계속 혼재가 되잖아요. 뭔가 뒤돌았을 때 갑자기 10대로 변했다가 이렇게 도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런 형태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야기적으로 이게 어떤 설득이 되면 사실 닮았고 안 닮았고는 크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외형의 어떤 닮은 건 사실 크게 어떤 캐스팅의 어떤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0대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항상 그 동준의 한테는 가족과 그 강연이라는 인물인데 저는 다 같은 카테고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안에서 사실 강연과의 어떤 뭐 큰 어떤 플롯이 기본적으로는 있고 그것이 어떤 동력이 돼서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주호라는 그 게이 클럽에서 만나는 친구랑 두 번째 그 노동자이면서도 싱글파더인 그 캐릭터랑 그 세 번째는 그 아들 캐릭터도 사실은 강현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강현 자리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와서 어떤 형태는 약간의 좀 다른 가족처럼 또 구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졌던 가족이랑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과거에 그 어떤 자기한테 큰 어떤 후회나 아니면 회한의 감정을 심어주었던 사람을 만나러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이한테 그 만나러 가는 게 저는 용기의 과정이라고 용기를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여기 10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신주엽 배우랑 홍서민 배우가 같이 있을 때 충분히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되게 우주이자 세계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지금 너무 신주엽 배우가 너무 뽀사시하게 나오는 그런 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첫사랑한테 대해주는 제 나름의 어떤 뭐랄까 최대한의 어떤 그런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사랑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무조건 멋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근데 왜요? 그래야죠. 그래서 주엽 선배님이랑 촬영할 때는 네. 조명기가 많은데 제가 혼자 찍을 때는 조명기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유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심희섭 배우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강연을 어떻게 보면은 강연의 그림자가 있긴 하지만 온전히 없고 되돌리고 싶은 어떤 이제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잊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의 동준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심희섭 배우님 사실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멀티버스로 가면 아예 이제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확 바뀌는 어떤 설정을 하게 마련했는데 이 영화는 그냥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런 SF적인 설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배우로서는 그 미묘함을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세 가지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도 공통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캐릭터로서도 뿌리가 어쨌든 어린 동준이 되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 또 외적인 변화라기보다 내면의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만나는 인물 관계에 대해서도 감독님께서도 그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만나는 이제 학생, 그리고 이제 만학도 성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이런 관계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강연은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에서 그 인물보다 강연을 좀 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 그 세 가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 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폭발하는 지점들은 각 에피소드 어떻게 보면 각 시간대에 한 번씩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강연이 준 가르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한 번은 터뜨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 연기를 할 때 좀 다른 톤으로 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아버지와 식사 자리에서 터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번 터진다거나, 이럴 때의 그런 감정의 고조, 그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난다면 촬영 때 어떠셨는지.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학생한테 이제 울분을 내쏟는 장면은 그때 이제 사민 씨가 모니터에 계셨던 거 기억나고,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 첫 번째 인물은 많이 우울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 학생한테 그간 쌓였던 감정들을 내쏟아야겠다, 뭐 좀 더 단순했던 것 같아요. 막 크게 뭔가를 욕심도 안 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이 영화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랬어서, 잔잔하고, 저에게는 그런 잔잔한 물결 위에서 그냥 작은 돌 하나가 떨어졌을 때 길게 울려 퍼지는 느낌의 울분이랄까? 뭐 나머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뭐 좀 격렬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인상이 제게 지금 남아 있는 게 큰 건 누나와의 이제 아들과 만나고 나서 차 안에서 누나와 통화하면서 오해라는 장면.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조금 약간 손에 땀이 쥐어질 정도로 아직 감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이게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는 SF의 그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장르의 SF라기보다는 그냥 풀이하자면 슬픔의 SF 같은 SF가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스스로 정체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이게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틀기도 하고, 물론 주인공이 이제 클로지 게이이기도 하고 뭐 이런 퀴어의 그런 있지만, 저는 가장 큰 특징은 SF가 기본적으로 사고 실험하는 이야기다 보니, 이거 저희 영화 끝나고 이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러네요. 순서적으로는 에어홀보다 먼저. 먼저긴 하지만, 물론 평행우주가 이제 이게 뭐 최초 영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10대, 20대 시절을 보낸 이런 덕후 감독들은 SF, 그러니까 평행우주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근데 같아요. 그 에어홀만 하더라도 장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른 우주로 갈 때.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수식이 별로 없어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영화의 제작비가 얼마인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그렇긴 한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게 사실 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로도 되게 진짜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진 그 감독들이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뭐 영화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 안에서 뭐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멀티버스의 이런 것들이 위로의 장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는 뭐 더 많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위로라는 그 영화 안에 인물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를 비롯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얘기를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질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 감독님이 자랑을 잘 못하세요. 그런 성격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랑해드립니다. 자랑 타임. 굉장히 그 전작들도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문학적인 어떤 이런 바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공모전에 소설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선된 작품들을 모아서 소설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더 좋은 게 사실 이 영화 개봉이랑 이 책이 같이 나왔거든요. 수레바퀴 소리가 들리면 백승빈 여기 이렇게 써 있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도 언젠가 영화로 나오겠죠. 감독님이 이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자랑 플러스 홍보 플러스 그리고 질문 채택되신 분들 두 분께는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해요. 갖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질문이 아니고 그 백승민 감독님 지난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봐서 정말 기쁩니다. 되게 키워 서사에서 가족은 이제 나를 이해해줘의 대상이었는데 부모에 대한 고민과 다음 세대와의 접점에 이르기까지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분께서 고등학교 교사이고 게이입니다.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라고 평을 남겨주셨어요. 박수 한번 관객분께 드릴게요. 감독님 좀 하신 말씀 있으시면 이 품평에 대해서. 아니 뭐 영화 속 등장인물이 얘기한 장면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동중 같은. 사실 영화에는 보여지지 않은 에피소드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관객분의 품평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 이어볼게요. TV 보는 무진님께서 심희섭 배우님께 질문 주셨네요. 영화 잘 보셨습니다 하셨고요. 어떤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냐고 하셨어요. 이거는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 말고 전체 통틀어서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두 번째 서울에서 교수를 하는 동준 역할이 지기가 아무래도 성공한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첫 번째, 세 번째에 비해서 좀 더 드러나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연기하면서 좀 더 잘 맞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 사람을 제가 글쎄요 좀 그때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비열한 모습, 얄궂은 모습이 어떤 얄미운 그런 교수 역할인데 저랑 잘 어울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이 저한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보다는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 아버지란 역할이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수한 상황이라 연기하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남긴 세 번째였던 거고 첫 번째는 그 우울함에 너무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에 반해서 두 번째가 아무래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그죠? 있으셨어요? 아니요, 처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홍서빈 배우님 질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 우리 또 만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사투리가 감칠맛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사 중 생각나는 대구 사투리 대사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생각나는 대사 있으세요? 있고 많은데요. 대사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마지막 대사가 제일 좋고 그 마지막 대사를 하려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온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동준 역할 맡았던 대사들 중에는 마지막 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그러면은 대사 중 제일 생각나는 대사를 듣고 싶다고 지금 질문을 주신 거죠? 제가 드려도 돼요? 그러면? 기억이 잘 그게
사투리 억양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원래는 쓰시지는 않으시. 네 그럼요. 완전 연습해서 하신 거죠. 연습하고 또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네. 했던 것 같고요. 감독님이 네이티브 스피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네이티브 분이 계시니까 네. 신뢰감을 갖고 일단은 그냥 사투리를 이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네. 잘할 생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 애초에 절대 네이티브만큼은 못한다. 그러니까 네. 그 언저리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가 저의 네. 어떤 최선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 홍서빈 배우님이 그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많은 캐릭터는 아닌데 그런 거에서 대사를 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뛰어남을 발견했다는 그 감독님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네. 네, 사투리는 뭐 저 사실 네이티브이긴 하지만 네이티브가 들으면 다 사실 어색하고 그렇게 할 네.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말한 것처럼 뭐 진짜 똑같이 누가 뭐 대구 사람이 봐도 네. 대구 말 같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은 생각까지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거기 이제 뭐 그 느낌이라 그러나 뭐 잘할 생각 없었다는 이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저는 뭐 사빈이가 그 현장에서 연기할 때도 특별히 저는 그 어색했다는 것이 제가 뭐 오케이 뭐 컷을 부르기에 크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 사투리 질문이 많아서 심희섭 배우님께도 이걸 그럼 좀 짚고 말이 나온 김에 짚고 나가죠. 네, 레이님께서 사투리가 심희섭 배우님 너무 자연스러우시다고 고향이 대구. 대구는 감독님 고향이 대구이긴 한데 네 배우님께 좀 네, 그거랑 이분께 네네 그 얘기 먼저 들어보죠. 네. 아니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못해가지고 아 정말요? 처음에 등장하기 전까지 조금 말없이 네.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다 사투리 딱 내뱉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좀 죄송. 그때부터 딱 시작이죠. 아 이거 네.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근데 이 질문에 저희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저 영화 속에서 실제 찐 대구 출신의 배우가 두 분 계시는데요. 누구예요? 그분이 이제 네. 여기 동준의 누나로 나왔던 너무 잘하세요. 그분 강지영 진짜 완전 진짜 찐 누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분이 찐 대구 출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경찰관 남편으로 나왔던 분도 대구 분이시고 그 두 분을 제외하면 다 이제 다른 지역 분이시고 그 두 분은 생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심희섭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을 하나 퀴어 당사자 역할을 연극에 이어서 또 하셨는데 요 역할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랬네요. 제가 2016년도 히스토리 보이즈라는 연극에서 유태인이자 게이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배우로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고민을 해볼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글쎄요 어떤 물음이신지 충분히 알겠으나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고 더 특이한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저는 안 해본 걸 해보는 게 안 가본 식당을 가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역할에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투리 설정이 이 지역의 그 배경의 설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궁금이님께서 감독님께 이 영화 속 배경이 서울, 부산, 대구고 시대적 배경은 1995년 그리고 2020년인데 특정 지역과 연도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 사실 어떤 그 창작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뭐 어디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종류의 창작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창작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깊은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 쓰듯이 작업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의
영화에는 전혀 내비치지 않는 창작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첫 전자인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최대한 제 경험에서 뭔가 끼를 기를 수 있는 것들이 뭘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시작하다 보니 뭐 예, 그게 이제 근데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그래서 그 지역이랑 연도를 설정하신 연도는 이유. 제가 당시에 네. 딱 그 사빈 배우가 연기했던 그 당시에 딱 그 10대 시절 똑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고 네 90년대 이제 2000년대 와서 뭐 사실 서울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서울에 온 게 제 첫 번째 서울 방문이었고 거의 그러다 보니 서울도 이제는 거의 대구에서만큼 살았던 시기를 또 살고 있고 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서울과 대구랑 좀 완전히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서울 대구가 조금 가깝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바다에서 조깅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나라의 네. 에피소드 첫 장면을 생각했었던 거 그렇게 보면 바다가 있는 부산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강에서 조깅해도 되는데.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아마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클로즈 게이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수자로서의 어떤 고민, 그런 외로움, 고독 그리고 이제 그 갑갑함 같은 것들이 이 캐릭터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위로가 되지 않나 표현하고 그걸 위로해주는 방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의 관계성이나 캐릭터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는 튜브님께서 이 세 분께 이거는 공통 질문이라고 해주셨고요. 나중에 자녀가 본인이 키워인데 인지를 못하고 혼란을 겪으며 줄타기를 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실지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 인지는 하지만 첫사랑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주실 건가요? 이거는 진짜 대사를 좀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어떤 말을 해줄지 네, 세 분께 여쭤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대답하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화 속에 또 그대로 다 김주령 배우님의 어머니의, 어머니 네. 역할이 다 대사로 고스란히 다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본인이 이제 세상을 곧 떠나겠지만 뭐 무슨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살지는 안 궁금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는 그것만 중요하고 자기는 그것만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물론 실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저희 같아요. 어머니는 어머니께 제가 박수를. 이제 제가 어머니 병간할 때는 어머니 딱 한마디 했던 말은 고스란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 외향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감독님 너무 아이 성향이어가지고 또 MBTI 질문 얘기. MBTI 2로 가라. 네, 약간 아니 어제도 김영민 기자님이 저보고 계속 아이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백한 어쩔 수 없는 트리플 아이죠. 아이 같은 완전, 거죠. 완전 네. 그 내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 장면과 어머니가 이 영화에서 정말 너무너무 거대한 어떤 빛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기암 환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그 공간이 자기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어떤 상담을 해주는 그런 공간이어서 그 공간이 이 영화의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다른 시대를 가면서도 계속 그 빛이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감독님이나 어머니에게 관객분들이 박수를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주령 배우님의 연기도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까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오시던데요. 네, 재방송인지 김주령 배우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분께도 또 차례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이 돼요. 인물 동준이가 영화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사건들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첫 번째 주어의 어떤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동준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 두 번째에서 그 박성일 분과 짬뽕집에서 옆에 영지가 누워 있는 그 중국집에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 그분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 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나중에 어떻게 살아갔을지 좀 다른 상황이고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서로 공통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사실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보다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을 때 이렇지 않을까를 한번 조심스럽게 건네는 것. 네, 그게 이 영화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호는 어떻게 보면은 그 또 다른 그 나이대로 나타난 강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동준한테. 어쨌든 그 아직 그 해줄 말들을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저 이 영화를 계기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사빈 배우님께도 말씀 들어볼게요. 자녀가 생긴다면 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제가 찍는 드라마에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아, 네. 굉장히 지금 박수 주셨어요. 저도 네. 당황하고 있는데 지금 등남인가요? 예, 등남인지 등년지 이제 대본이 다 함께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거 왜 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런 고민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저는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같이 겪어줄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같이 못 겪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같이 겪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좀 남들하고 다른가? 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죽을 때까지 누굴 좋아할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이상한 거지? 라고 정도 말하고 이 영화를 같이 보자. 아빠가 옛날에 찍은 영화인데 이걸 예시로 보여준다. 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만약에 그때 어떻게 저희 영화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영상자료원에 가서 같이 손을 잡고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OTT에 있지 않을까 그때는. 네. 네. 오히려 그 자식이 러닝 타임이 너무 길다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1막 2막을 나눠서 맛만 보여준다. 여튼 네.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미래에 아이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이상하게 영상 편지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답 속에 녹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고 이 영화 안에서 끊임없이 인물들이 책을 언급을 하거나 들고 있거나 그 책 안에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지만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건 이미지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강현이 처음 이제 그 담벼락 위에 서서 걸어갈 때부터 균형을 맞추려 그 강현도 센 척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풍파 안에서 자기 길을 개척해야 되는 인물이었고 그 줄을 탄 남자처럼 쓰러지지 않고 균형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위로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어떤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OTT로 가기 전에 극장에서 일단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 영화 이제 그 많이들 더 보시라고 좀 한마디 이야기를 남기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부터. 네. 네, 뭐
3년 정도 걸려서 이제 물론 코로나 시국을 같이 겪긴 했는데 이제 자막에 이제 2020년 뭐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보면 중간에 2년이라는 공백이 이제 생긴 것도 이제 그동안 뭐 영화 속의 등장 인물들도 어떻게 그 영화 바깥에서 좀 삶을 또 살았을 것 같고 2년 동안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 이 영화를 만들었던 저와 지금의 또 저랑은 조금 다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저는 다른 삶의 가능성, 다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가능성을 꿈꾸는 것은 물론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 작업과는 다르게 조금 되게 어떻게 보면 희망차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저도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고 지금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 나고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리액션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지난 작업들은 도대체 감상이 어떤 감상인지 스스로도 모르겠다고 이게 하는 이제 제 가족 친구들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많이 하셨군요. 무슨 네. 어떤 감상인지 잘 몰라서 뭐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 작업을 보면서는 영화 잘 봤다 눈물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많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좀 좋으셨다면 조금 저기 어디 뭐 가게 이게 막 풍선 막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좋았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해 주셨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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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감독님의 다음 그런 거 작품을 있잖아요. 이제 만드는. 뭐 나만 좋아하는 뭐 나만 아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건 거안 거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 나만 알시지 마시고 네. 좀 광고 많이 네. 해주셨으면 네. 저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배우들도 훨씬 더 다른 기회를 많이 얻을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준 감독님께 부탁드리고 박수 치신 분들은 꼭 이 영화의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송중기 배우님한테 좀 보라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안 했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홍사빈 배우님에게는 부탁을 좀 드리고 먼저 그러면은 마침 말 나온 김에 작업하는 동안도 그렇고 보는 동안도 그렇고 이러저러 마음에 여러 단어들이 많이 새겨졌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감상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또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심은석 배우님. 네, 저는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떠올렸던 건데 제가 동준 그리고 이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감상을 드렸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막 눈앞에 코앞에 있는 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개봉하고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리고 좀 제가 리뷰 같은 걸 찾아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셨거나 또 혹은 다른 어떤 감상을 느끼셨다면 주변에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소개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뭐 심인석 배우도 나이가 들 수 있다라는 걸 또 이번 작품으로 확인을 좀 하는 기회이기도 했고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책이 2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포스터? 그러면 네 분을 저희가 아까 질문한 분들 선정을 해드려야 되는 건 거죠? 네. 그러면 한 분씩 감독님 어떤 질문이 제일 기억에 저는 남으셨어요? 제가 한 분 고르면 뭐 제일 처음에 그 얘기하셨던 그 교사님한테 선생님한테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보신 네. 너무 보고 싶으셨던 분 그분께 그러면은 네.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여기 이제 심희섭 배우님은 네, 그 자녀 자녀가 생기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그분께 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사투리 잘했다고 하신 분 사인 포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저는 질문이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해드렸던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 심희섭 배우님의 그 얼굴 표정 포스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차상으로 그럼 이분께 네 번째 그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책 받으실 분